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배추와 무 가격이 좀처럼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나서서 3월 한 달간 특별 소비 촉진 대책에 나섰습니다. 네. 이 농림축산식품부는 대량 수요처와 소비자 단체, 또 대형 유통업체, 외식업체, 또 주산지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업해서 소비를 좀 늘리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네, 우선 학교 공공기관 등 대량 소비처 단체 급식에서 제철 채소류 소비를 늘리고요. 또 대형 유통업체는 이달 말까지 시식 행사 같은 필요한 판촉 공간을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식업체에 겉절이나 무채 같은 월동 채소류 찬거리 사용 확대를 요청했다고 하네요. 네, 이 월동 배추는요, 통상 포기당 4kg 안팎인데요. 올해는 5kg을 넘길 정도로 작황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우리 농산물이 제값 받을 수 있도록 많이들 좀 소비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주목할 농산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애호박과 배 그리고 마늘입니다. 오늘 3월 6일 수요일입니다. 경매 시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입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과일 651톤, 과일과채 1,060톤, 일반 채소 4,758톤 들어왔습니다. 총 6,470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176톤 줄었습니다. 양배추입니다. 289.4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363.9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74.49톤 준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양배추 8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시죠. 4,313원입니다. 최고가는 4,500원, 최저가는 4,1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어제 4,272원이었는데 오늘 4,313원을 기록했네요. 등락가 보시죠. 41원 더 오른 평균가입니다. 네, 양배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3월 1일 첫날 3,504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소폭 상승세 나타내다가요. 3월 3일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또 나타냈습니다. 3월 4일 가격 보시면 8,633원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 다음 날 하락세를 또 나타내면서 가격은 떨어졌는데요. 오늘 가격 보시면 4,313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당근 보겠습니다. 120.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80.9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60톤 줄었네요. 네, 계속해서 당근 20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17,240원, 최고가는 18,000원, 최저가는 16,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오늘 17,240원, 어제도 17,000원대긴 했는데 어제보다는 소폭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124원 더 올랐습니다. 당근 20kg 상품 기준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땐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월 28일 23,311원 기록했고요. 그 이후부터 내림세 보여주고 있죠. 어제 가격 17,116원이었고요. 오늘 가격 17,240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돈나물 보겠습니다. 14.7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12.7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1.9톤, 2톤 정도 더 늘었네요. 네, 돈나물 4kg 상품 기준 평균가 5,852원입니다. 최고가 6,900원, 최저가는 5,4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8,747원이었는데 오늘 5,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등락가 보시죠. 어제보다 2,895원 하락했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보면요. 2월 28일부터 3월 2일때까지 하락하는 구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다가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3월 4일때 이후에는 또다시 더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3월 5일 8,747원까지 올랐었는데요. 그런데 이 가격 계속 유지되진 않았고 오늘 다시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오늘 가격 5,852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표고버섯도 보시죠. 24.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5.4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0.9톤 줄었습니다. 생표고버섯 16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15만 380원입니다. 최고가는 19만 1,250원이고요. 최저가는 12만 4천 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어제 12만 원대였는데요. 오늘 15만 원대까지 상승세 보여줬죠. 네, 어제보다 2만 4,117원 더 올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2월 28일 2월 말에 19만 1,250원을 기록했는데요. 그 비슷한 시세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3월 3일 때부터 좀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월 5일 어제죠. 15만 6천 원까지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 오늘 다시 반등했습니다. 오늘 가격 19만 1,250원의 최고가입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상승세 나타냈죠. 2월 15일 15만 7,921원으로 최근 한 달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한 4일 뒤에 10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지금 2월 19일 10만 9,773원을 기록했고요. 이 가격은 최근 한 달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또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지금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오늘 평균가 15만 380원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기 화성시 12만 1,327원에 거래됐네요. 네, 충남 부여군 8만 4,794원입니다. 네, 충북 음성군도 보시죠. 8만 9,166원에 낙찰됐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23만 3,75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16만 7,65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파 보겠습니다. 426.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97.9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28.34톤 더 늘었습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845원, 최고가는 1,010원, 최저가는 750원에 낙찰됐고요. 네, 오늘 845원입니다. 어제도 800원대긴 했는데 시세는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43원 하락했네요. 대파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요. 3월 1일, 3월의 첫 출발을 1,22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고요. 그 이후부터는 소폭 좀 하락세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01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범위는 30일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30일 동안의 범위를 두고 보면요. 지난해 시세가 올해보다 더 높게 더 형성된 구간이 길었습니다. 보시다시피 2월 8일부터 2월 15일 전까지 보면 지난해 시세가 올해보다 더 높게 형성이 돼 있었죠. 그런데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한 4일 동안은 그래도 올해 시세가 소폭 더 높은 상황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네, 그 이후부터는 지금 다시 반전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가격 845원이고요.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시세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대파 전남 진도군이 608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남 신안군 840원을 기록했고요. 네, 전남 목포시도 보시죠. 783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가장 높았을까요? 신안군이 1,870원 기록하면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해남군이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90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애호박입니다. 단위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호박 오늘 244.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51.4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6.6톤 정도 더 줄었습니다. 조선 애호박 2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6,332원입니다. 최고가 17,000원, 최저가는 15,5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17,000원대였죠. 오늘 16,000원대까지 하락세 보였네요. 어제보다 673원 떨어졌습니다. 조선 애호박 20개 상품 기준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또 살펴봐야겠죠. 2월 28일 16,000원이었습니다. 그 비슷한 시세 3월 3일까지 유지를 하다가요. 3월 3일대에 상승세를 더 크게 나타냈습니다. 3월 4일 가격 18,500원이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1,500원 정도 빠졌습니다. 오늘은 17,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도 계속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역시나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조선애호박 계속해서 좀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낮게 형성이 있고요. 2월 8일부터 2월 15일 때까지는 그래도 점점 그 간격을 줄어 나가는 듯 싶었습니다. 2월 23일 때까지는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는 간격이 조금 넓어지긴 했습니다. 오늘 가격 16,332원이고요. 시세는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경남 진주시가 14,995원에 낙찰됐습니다. 전남 광양시 15,126원에 거래됐고요. 네, 경남 고성군 13,525원을 기록했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청원구 최고가 3만 원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평균가 역시 청주시 청원구가 가장 높았는데요. 19,42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애호박 경매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지금부터는 오늘의 채소죠. 애호박에 대해서 전문가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원예사업부 신동민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3월입니다. 일단 이 애호박 반입량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인가요? 네, 3월 들어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일간 반입량을 살펴보면 1,160톤으로 지난해 1,011톤보다 약 150톤 수준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해 대비해서 현재 애호박의 가격이 지금 어떤가요? 예, 안타깝게도 반입량 증가로 가격은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예, 지난해 3월 평균 가격이 28,000원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16,000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약 40% 정도 이렇게 하락한 시세를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애호박 출하량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또 이 출하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달 출하량은 약 2,500톤 수준으로 지난해보다는 30톤 정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올 겨울이 기온이 좀 따뜻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산지 작황이 좀 좋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난달 이 최고가를 받은 지역이 어딘지도 궁금하고요. 또 품질에는 어떤 특성이 좀 있었나요? 네, 지난달 최고가를 받은 지역은 부여가 되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면서 이제 중부지방도 기온이 올라가게 됐고 이에 따라서 이제 품질이 점차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색택이 좋고 굵기가 일정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호박 같은 경우 시설 관리 좀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온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특히 그 시설 하우스 내 일교차를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일교차가 클 경우에는 작물 생육이 좋지 않고 또 품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 농협중앙회로부터 2018년 하반기 우수 생산자 조직상을 받은 이 충북 청주의 옥산농협의 청원생명 애호박 공선출하회가 공동선별을 강화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 공선출하가 중요한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난해 하반기에 수상한 옥산농협의 청원생명 애호박 공선출하회는 2005년도에 출범을 하였습니다. 네. 현재 25농가가 연간 약 3,500톤 정도를 현재 생산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공선출하회라고 하면은 공동으로 선별하고 공동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출하하는 품질이 일정하다는 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농가 수지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 애호박 공선 출하회는 지금 얼마나 되는 상황인가요?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약 전국 농협에 80개 정도의 애호박 공선 출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3월 애호박 시세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3월에도 출하량 증가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가격 하락이 좀 전망이 되는데요. 현재 추세대로라고 하면은 12,000원에서 15,000원 수준까지 가격이 조금 하향세를 띠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지금 3월에 주 출하 지역이 어딘지도 궁금하고요. 작황 상태는 좀 괜찮은 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주출하 지역은 경남의 진주가 되겠습니다. 네. 전체 물량의 약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올 겨울이 따뜻해서 작황은 현재 양호한 상태라고 듣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3월 소비 상황 좀 나아질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3월 소비 상황은 어떨까요? 네, 가정 소비하고 요식업 수요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학교가 이제 개학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단체 급식 등의 이제 수요는 2월보다는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많은 품목들이요 3월 새학기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3월 새학기가 됐으니까요. 좀 몸에 좋은 애호박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에서도 많이 좀 애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어서 과일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과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138.1톤 오늘 들어왔고요. 어제는 98.61톤이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39.46톤 더 많이 반입이 됐습니다. 자, 사과 로얄 부사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5,964원에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는 28,000원, 최저가 24,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비교를 해볼까요? 어제보다 많이 가격이 떨어졌네요. 어제 37,000원대였고 오늘은 25,000원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11,859원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달의 반입 물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5.621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7.72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반입 물량 2.1톤 줄어들었습니다. 참달의 그린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7,914원에 낙찰이 됐고요. 최고가는 33,000원, 최저가 26,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2,000원대, 오늘 27,000원대였는데요. 어제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4,680원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번엔 감귤 반입 물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135.1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139.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3.914톤 줄어들었습니다. 레드향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6,923원에 낙찰이 됐고요. 최고가는 23,000원, 최저가 15,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어제와 가격이 같네요. 16,923원. 어제와 같은 가격에 오늘 낙찰됐습니다. 자, 레드향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8일 2만 원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후에 소폭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그리고 3월 3일부터 조금 더 상승을 해서 3월 4일 23,000원, 3,000원이 더 붙었고요. 이후에 비슷한 가격 유지하면서 오늘 23,000원 같은 가격의 최고가를 보였습니다. 자, 이번엔 딸기 반입 물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1.2톤이 들어왔는데요. 어제 241.9톤, 어제보다 29.32톤 더 많은 물량이 반입됐습니다. 딸기 죽향 2kg 상품 기준 평균가 27,052원에 낙찰이 됐고요. 최고가는 3만 원, 최저가 25,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어제 25,000원대 거래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27,052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제보다 1,054원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네요. 자, 이번에는 죽향 평균가 최근 일주일 동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8일부터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3월 2일에 31,356원, 일주일 동안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이후부터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3월 5일 25,999원으로 가장 낮은 평균가 보였고 오늘 조금 상승해서 27,052원의 평균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지난해 30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그래프가 점선, 올해가 실선인데요.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8일 48,888원으로 올해 가격이 지난해 가격보다 조금 높았는데요. 이후부터는 2월 15일 정도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좀 높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가격이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2월 27일 전까지는 올해 가격이 높았다가 2월 27일에는 26,873원, 올해가 지난해보다 더 낮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27,052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조금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담양군 25,584원에 거래가 됐고요. 광주 북구 25,576원이었습니다. 경남 산청군 13,404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산지별로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북구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는데요. 최고가는 4만 원, 평균가는 25,576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마토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183.9톤 들어왔는데요. 어제 146톤 들어왔고요. 어제에 비해서 37.87톤 더 많은 반입 물량 보였습니다. 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4,709원에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는 16,000원, 최저가 14,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어제 15,000원대, 오늘은 14,000원대가 거래가 돼서요. 어제보다 382원 더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좀 비슷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2월 28일 14,410원 가장 낮은 평균가를 기록했지만 이후에 15,415원으로 가장 높은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계속 비슷한 흐름이 계속되다가 결국에는 오늘 조금 떨어진 14,709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평균가 30일 동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자,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올해 그래프가 좀 더 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월 8일에는 출발점은 좀 비슷했습니다. 13,074원으로 출발점은 비슷했지만 이후에 올해 가격이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래프의 간격이 좀 좁혀졌다가 늘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월 23일 17,344원, 지난해보다 더 간격이 벌어지면서 가장 높은 평균가를 기록했고요. 이날을 기점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결국 14,709원, 지난해와 좀 간격이 좁아졌지만 지난해보다는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장수군이 14,490원에 거래가 됐고요. 전남 보성군 12,671원, 경북 군위군 11,560원이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네요. 최고가는 17,000원, 평균가는 14,490원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과일이죠. 배 경매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24.03톤이 반입이 됐고요. 어제 24.27톤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네요. 0.24톤 줄어든 반입 물량 보였습니다. 배 신고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45,434원에 낙찰이 됐고요. 최고가는 6만 원, 최저가 4만 원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가 47,000원대였고요. 오늘은 45,000원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제보다 1,738원 줄어든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일이 가장 낮은 평균가였습니다. 43,403원에 거래가 됐었는데요. 이후 하루 만에 좀 높은 가격 48,576원에 거래가 됐고요. 이후에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가 조금 가격이 낮아져서 오늘 45,434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올해 가격이 지난해보다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월 11일 53,226원으로 지난해와 좀 격차가 컸는데요. 이후 올해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2월 19일에는 좀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가격이 조금 높았죠. 올해 가격은 35,668원을 기록했고요. 2월 19일을 기점으로 좀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올해 가격이 좀 높아졌습니다. 이후에 지난해와 가격 격차를 벌이면서 오늘 45,434원에 최종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안성시 48,876원에 거래가 됐고요. 충남 아산시가 38,873원, 경기 평택시 41,162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배 경매 상황, 현재 현장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나와 있는 국내 1호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자, 연이어 계속되는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 출입하시기 너무나 힘드시죠? 자, 이맘때요. 그래서 더욱 챙겨 먹어야 될 과일 중에 하나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배입니다. 자, 배에 대한 경매 상황 좀 더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언제나 활짝 웃는 남자. 네.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예, 예, 네. 그렇죠.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처럼 우리 경매사님 오늘 붉은 옷을 준비하셨어요. 예. 그 저희 농협 방송 관계해서 네. 저희 집사람이 네. 이 코디를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 사모님께서 지금 코디를 담당하고 계신데 네. 저 그에 따른 뭐 어떤 수고비 뭐 이렇게 주시나 용돈을 챙겨서 더? 봉급을 통째로 가져가니까 뭐 아. 충분한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경매 열심히 하시면은 뭐 주머니는 이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나저나 지금 수요일인데 우리가 또 뭐 빨간 장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세요? 깨구리가 나오는 gem칩 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칩입니다. 말 그대로 새싹이 다 그냥 돋으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이제 농사를 준비하는 그런 이제 절기상 오늘 경칩인데요. 네. 아니 개구리가 이제 봄인 줄 알고 나왔다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왜 놀랐대요? 미세먼지에 놀라가지고 네. 발탁 뛰어놓은 걸로 네. 그걸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놀라서 다시 마스크 쓰러 다시 들어갔다는 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많이들 좀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자, 뭐 서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맘때 우리 배로에 우리 목 건강을 또 챙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정탁이랑이든지 그다음 접으로 이렇게 아침에 한 잔씩 드시면 네. 뭐 목걸림이라든지 그다음 가래 기침 뭐 모든 부분에서 다 좋습니다. 네, 배만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들려오는 소식은요, 뭐 사실 소비가 우리 배 소비가 좀 예년은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예. 네, 지금 전반적으로 소비 분위기 좀 어떤 편이에요? 지금 이제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이제 배가 이제 반입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단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매매기가 좀 죽은 상태인데 지금 3월달 되면서 지금 중도매인들도 구매력이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 그대로 우리 중도매인들이 좀 우리의 배를 좀 많이 사줘야만이 그래도 그렇죠. 좀 우리 가락시장이 좀 활성화가 될 텐데 좀 분위기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예, 그렇죠. 예. 전주에 보면은 이제 설 명절 이후로 해서 재고량을 소비하는데 이제 집중을 하다가 이제 3월이 되면서 이제 그 물량을 소비를 하고 네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새롭게 구매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면서 좀 이제 상황이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중도민의 구매력 좀 상황도 많이 좋아진 그런 상황이고요. 말 그대로 3월 기대만큼 좀 분위기 좀 좋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재고량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경매사님? 네. 예, 그렇죠. 이게 재고량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전주 같은 가락시장의 전체 1주당 반입량이 총 109톤이었습니다. 금주에도 뭐 한 100톤에서 120톤 사이도 가면 될 것 같은데 이 물량이면은 전년도 평균을 봤을 때 전년도 수준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매인들도 재고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동기간 대비 한 40% 정도밖에 지금 반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들어온 배는 한 어느 정도 돼요, 그럼요? 오늘 저희 곰판장에가 5톤이었고요. 오늘 가락시장 전체 반입량이 22톤 반입량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자, 22톤이면은 좀 경락가 좀 형성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가장 궁금해지는데요. 가격 좀 많이 좋은 가격 좀 나오고 있죠? 예. 지금 이제 15kg 특품 기준으로 보면 20내가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그다음 25내가 5만 3천에서 5만 8천까지 형성될 정도로 지금 전주와 비교하면 전주보다는 2, 3천 원 정도 오른 가격이고 이 가격이 계속적으로 3월달 이후로 해서 꾸준하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지난주랑 비교를 해봐도 뭐 반입량이나 가격에 큰 등락폭 네, 없이 지금 보합으로 지금 예, 유지를 예. 하고 있고요. 자, 그 와중에도 사실 좀 좋은 가격을 받는 배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근데 경매사님 사실 지금 전해드는 이런 모든 경락가들이 제가 지금 방송에 오면서 정말 최고의 가격들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예, 네. 예. 그 와중에도 최고가라면 한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올랐나요? 지금 상위 1% 배들은 지금 우리 시장에서 경락가가 7만 5천에서 8만 원까지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8만 원까지 경락가. 예. 말 그대로 올해가 이제 황금 대제이잖아요. 예, 그 8만 원까지 도달한 그 상위 1% 배를 먼저 좀 한번 보여주세요, 경매사님. 일단은 황금 대제 맞게 정말 황금을 우리가 지금 만나는 거고 똑같습니다. 거의 뭐 금값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예년에 좀 보기 힘든 좀 가격이고요. 근데 이제 이 물건 자체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달라도 다를 것 같아요. 그 특징이 있잖아요. 네. 이 별을 보시면은 우리 이경아 씨처럼 이렇게 그 모든 가형이 이렇게 예쁘고요. 그다음에 이쁘네. 예, 딱 봐도 날 닮아서. 이렇게 예쁘고 이게 이제 껍질이 아주 얇으면서 얇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접이 풍부합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가육은 이게 저희들이 한 입을 메었을 때 예. 아주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가 있고 네. 근데 이제 최고 중요한 거는 당도 부분에서 보통 우리가 일반 신고배가 12브루스 대 네네. 중반인데 네. 이런 배들 같은 경우는 14브루에서 15브루스까지 그 나와가지고 당도 부분이 워낙 이게 월등하게 좋습니다. 사실 경매사님 우리끼리 이야기지만은 이게 그냥 소비자가도 아니고 경락가 8만 원까지 도달한 배 저는 사실 못 사 먹습니다. 예. 사실 저희도 못 먹죠. 경매를 하고 있지만은 네. 먹기에는 부담스럽죠. 그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요 생방송 때거든요. 예, 네. 예. 우리가 그렇다면 15브릭스 정도라는데 한번 당도 측정기를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좋죠. 당도 측정기 어디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입 갖고 다닙니다. 항상 소지하고 다니잖아요. 한번 맛을 좀 볼게요. 어디 좀 잘라놓은 거 있으시죠? 상위 1% 배고요. 최고가 한 8만 원을 도달한 배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가격은 과일은 당도입니다. 예, 홍미사님 그거 하나 드세요. 예. 자,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야, 아우, 우유 빛깔이 보여요. 네, 자, 한번 맛을 보시죠. 예, 언제 먹어요 우리가? 맛있다. 야, 너무 많이 드셨네. 입에 묻었어요. 꿀물 진짜. 와, 몇 브릭스 나왔어요 지금요? 15브루스 나왔습니다. 저는요 15.67. 좀 약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 달아요. 와, 그래서 좋은 이제 품위도 있지만은 이렇게 당도가 높기 때문에 제값을 받는 것 같고요. 요 정도 당도면요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돈을 주고 사 먹어도 아깝지 않다 정도 좀 나올 그런 정도 당도예요. 예, 이런 네. 배는 정말 좀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먹었더라도 네. 아깝지 않은 그 네. 정도의 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매사님 한 번 맛 좀 보라니까 그냥 저거를 다 드셨어요. 예. 정말 경매를 하셔도 요 정도의 품위의 배는 맛을 잘 못 보는데 네. 전반적으로 지금 가락동에 들어오는 배 품위 좀 어떤가요? 예. 전년도하고 좀 우리가 비교했을 때 이제 그 배 계약기 때가 냉해가 있어가지고 그 생산량도 많이 줄었지만은 배 품위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형가라든지 헌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전년도보다 배 품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좀 맛을 본 요 정도 배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몇 개 찾을 수 없는 네. 손에 꼽히는 이제 품이지만은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게 지금 산지 계신 분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산지 계신 분들한테 좋은 정보 좀 주세요. 좀 출하 시에 좀 제값 잘 받을 수 있는 배를 출하는 방법이랄까요? 네. 예, 제가 농협 방송에 출연하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기서가라든지 언가라든지 미색가라든지 이런 기형가를 절대 혼입을 시키지 말고 철저한 선별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아주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항상 강조를 하면서 작업 부분만큼은 철저한 선별을 해달라고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늘 강조를 해도 아직까지도 잘 못 지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 하면 별 이렇게 외쳐주는 거야. 하나, 둘, 셋, 선! 별! 깜짝이야.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맛있는 배도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가락동에서 배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살펴봤는데요. 워낙 반입량이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격 상승입니다. 그래서 소비 좀 원활히 잘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배꽃이 만개할 한 4월 중순 정도 되면은요. 그때 냉해 피해만 좀 없다면은 올해 좀 배에 대한 좀 큰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자, 배에 대한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도 당도 체크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이제 경락가 8만 원짜리 배 먹고 싶거든요. 네. 네. 저희도 좀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팀장님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뭐 동절기 동안에 배 시세 어땠는지 그 부분부터 짚어주세요. 네. 네, 지난해 작황이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감소했고 저장 물량 또한 크게 줄어서 시세는 아주 높게 형성됐습니다. 평년 대비 약 30% 이상 상승한 시세를 형성을 했는데요. 15kg 한 상자 상품 기준으로 약 43,000원 내외에 거래되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배 소비 상황은 좀 어땠나요? 네, 지난 설 명절을 전후로 해서 산지 저장량 부족으로 공급이 수요에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네. 가격도 평년 혹은 전년보다 높게 형성되어 대체 과일 소비로 옮겨가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현재도 저장 물량 부족으로 공급이 좀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소비 상황이 안 좋았군요. 네. 그럼 현재 이 배 반입량이나 시세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배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명절 이후에는 반입량이 크게 감소하고 소비량도 줄어드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산지 저장 물량도 많지 않아서 현재는 15kg 박스당 45,000원대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의 같은 기간에 약 24,000원에 비교하시면은 크게 상승한 상황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3월에 배 주 출하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요? 네, 경기도 안성하고 평택, 그다음에 충남, 천안 등 중부 지역이 이제 지금 그쪽에 저장돼 있던 물량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장 물량 부족으로 해서 공급은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장 물량이 부족해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해 산 배 저장량이 얼마나 됐는지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출하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저장 물량은 9만 1,000톤으로 그 전년도에 12만 톤에 비해서 약 24% 정도 적었습니다. 예. 네. 예, 출하 전략이라고 하면은 설 이후에 조금 전에 보신 그 대과 종류로 대과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가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하고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과 위주로 좀 선별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저장 상태 상황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 분산 출하하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3월 들어서면서 배 농가도 올해 농사를 좀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올해는 좀 어떤 점을 유의하면서 배 농사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네. 배의 가장 큰 소비 시즌인 그 추석이 예. 올해는 좀 빠릅니다. 9월 상순인데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중만생종은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생종 중심으로 네. 배가 공급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농가분들께서는 그 생장 촉진제라 해서 지베렐린을 그 사용을 하셔가지고 인위적으로 숫기를 조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 배의 품질에는 좋지 않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가급적 지금 조생종 배 생산하고 공급에도 좀 노력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올해 농사 계획 좀 잘 세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이 한 해 농사를 좀 좌우하는 중요한 또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배 농가에서는 좀 어떤 준비와 관리를 해야 하는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장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이 배 농가에서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중인가요? 예, 본격적인 영농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마무리 가지치기하고 월동기 병해충 방지를 위해서 배나무와 포장 주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필요한 영농 자재를 준비하고 지역별로 실시되는 농업인 교육에도 참가해서 핵심 기술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올해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나무가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줘야 될 텐데요. 현재 어떤 병해충을 좀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예, 지금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화상병과 세균성 가지마름병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네. 이 병에 걸리면 과손을 강제 폐원해야 하는 행정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가까운 지도기관에 연락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문제 병해충인 꼬마 배나무의 검별무늬병, 붉은별무늬병입니다. 꼬마 배나무이와 검별무늬병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국가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의 방제 정보를 보고 방제하시는 게 좋고요. 붉은별 무늬병은 주변 향나무를 잘 전정해 주는 것으로도 병균을 94% 이상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진으로도 병해충을 보고 있는데요. 참 다양한 병해충이 있네요. 이런 병해충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일단은 생물체는 살아있으면 다양한 다른 생물체와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병해충은 우리가 배 과실을 생산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병해충으로 구분돼서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쯤 관리해야 하는 병해충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는 올해 기상 여건도 영향을 주지만 무엇보다도 작년 농사 과정 중에서 이런 병해충에 대해서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올해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농가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병해충 예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문제되는 병해충 피해 증상을 농가에서 1차적으로 진단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 네. 농가에서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더라도 배 전문 교육에 참석하셔가지고 관련 정보를 잘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병해충은 주로 피해주는 시기와 방지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이런 방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주변 농가와 그다음에 지도기관 간의 연락체계를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더불어서 좀 약제를 선택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네네. 약제 선택 시에 좀 확인을 해야 하고 또 약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배 작물에 등록된 약제만을 사용하시고요. 특정 약제는 주의사항이 포장 용기나 포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잘 읽어보고 사용해야 되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안정 사용 기준과 사용 횟수를 잘 확인해서 약제 저항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통 코드를 잘 확인하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방제 적기를 놓치지 않아야 제대로 된 방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병해충별 방제 적기를 잘 알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방제 적기를 맞춰서 방제하는 것은 효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병의 경우에는 기상 조건에 따라서 감염 여부를 알고 그다음에 약제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농가가 경험적으로 이제 알 뿐이지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사실은 힘들거든요. 네.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국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이나 방제 정보를 알려주는 지도기관과 잘 연결돼서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제 해충 같은 경우는 농가가 가수원에 있는 해충을 잘 알고 꾸준하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기관의 방제 정보를 받으면 자신의 가온에 맞도록 최적의 방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배 과수원의 관리 요령 또 올해 배 농가에 좀 힘이 되는 한마디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과실을 생산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병해충 관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핵심 기술도 종합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배 관련 전문 교육이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드시 참석하셔가지고 네. 자신의 가수원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잘 찾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상병이나 세균성 가지마름병은 퇴원 절차를 받아야 하는 만큼 중요한 병이기 때문에 이상 증상을 발견하면 가까운 기술센터에 연락해서 신속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네, 지난해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던 지역은 더 철저한 예찰과 예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사를 위해서 농가에서 이 점 잘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해봤고요. 저희는 팀장님과 또 이야기 이어가야겠죠. 네. 네. 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배연합회가 지난 18일이죠. 농협중앙회와 생산자 단체 그리고 시장 관계자 등과 함께요. 이 배 거래 표준 규격 전환에 대한 또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의 결과는 어땠나요? 네. 공영 도매 시장에 출하하는 배 박스 규격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현재 15kg 박스하고 7.5kg 박스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금년도 8월 1일부터 사과와 같이 10kg하고 5kg 박스로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7.5kg의 경우에는 농가분도 그렇고 저희 농협도 보유한 박스 재고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시행 시기를 1년 동안 유예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반영이 돼서
내년 8월 1일부터 7.5kg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배 거래 표준 규격 전환에 따라서 올해 배 농가들에서는 어떤 준비를 좀 해야 할까요? 네, 현재 농가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15kg 제곱 박스에 대해서는 우선 그 박스를 그 벌크용이나 직거래용, 출하 용도로 좀 사용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네. 추가 발주는 가급적으로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7.5kg 박스도 명절 때 주로 그 소비가 되기 때문에 추가 발주 시에 적정량이 발주될 수 있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표준 규격이 이제 소비 상황에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배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상황일까요? 네, 기존 15kg는 평상시 출하용이나 대부분 그 중도매인 또는 소매상에서 소분해서 판매한 관계로 소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다만 이제 명절에 주로 소비되는 7.5kg 박스는 5kg로 규격이 변경될 경우에 배 소비량이 좀 다소 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 그 배 거래 표준 규격 전환이 배 시세에도 좀 영향을 줄까요? 네,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우려에도 불구하고 네. 과거에 사과, 참외, 포도 등이 소포장 규격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규격 이상의 가격을 농가분들께서 수출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배의 경우에도 소포장 규격을 조금 줄임으로써 농가 수치 가격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부터 좀 서서히 소포장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오늘의 과일 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마늘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깐마늘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633원입니다. 최고가 6,250원이고요. 최저가는 5,5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어제 5,633원이었는데요. 어제와 오늘 가격 같습니다. 네, 역시 등락가 0원, 오늘 평균가는 5,633원입니다. 깐마늘 국산 1kg 상품 기준 소매가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9,223원이고요. 최고가는 13,300원. 네, 평균가 상황을 보면 9,223원인데요. 어제보다 3원 하락한 소매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깐마늘 경락가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집중 분석 나우 오늘의 작물 마늘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마늘 시세가 지난해 대비 좀 어땠나요? 네, 지난달 깐마늘 도매 시세는 킬로그램당 5,633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예, 지난해 6,752원에 비하면은 낮은 가격이지만은 네. 수급 조절 매뉴얼상으로는 안정 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 가을에 파종한 이 마늘의 작황 상태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난 겨울이 따뜻했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동의피해가 있었는데 금년도는 현재까지는 아주 양호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난해 가을에 파종한 마늘이 겨울철 높은 기온으로 성장이 좀 빨라졌다고 하잖아요. 재배 농가에서는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겨울 높은 기온으로 생장이 빠른 만큼 그 유인을 하는 작업이랄지 그다음에 월동 비닐을 제거하는 것을 약 일주일 정도 앞당겨 실시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마늘은 땅이 녹기 시작하는 2월 중하순경에 다시 생육을 시작하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 이유가 어디에 있고 좀 어떻게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생육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관리가 굉장히 생산량과 품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시비도 중요하고 특히 금년도의 경우에는 겨울 광수량이 좀 적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물 관리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경철 아나운서, 네. 마늘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마늘 의성이죠, 역시. 알고 계셨네요. 그럼요. 네. 자, 이번에는요, 의성군 농업기술센터와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좀 어떤 관리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김성현입니다. 네, 자, 한지영 마늘의 주산지가 바로 의성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연간 마늘 생산량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우리 의성군은
2,670헥타 정도의 마늘이 재배되고 있고 네. 연간 한 16,000통 정도의 마늘이 생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겨울이 따뜻해서요. 이 마늘 성장이 빨라졌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의성군 마늘 생육 상황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 겨울철 따뜻한 날씨로 인해 평년 대비 마늘 재생기가 네. 약 7일 정도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3월 초순 정도에 이제 한지 마늘의 유인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금년도에는 2월 한 20일 전부터 마늘 유인 작업이 시작되어 현재는 유인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네, 방금 이제 유인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다른 작물과 다르게 이 싹을 유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자 그럼 마늘 유인 작업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마늘이 이제 그 마늘 비닐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일일이 구멍을 직접 뚫어 가지고 유인해주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마늘 하나하나 구멍을 내서 싹을 유인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사람이 정말 그렇죠. 예, 정말 힘든 작업일 것 같은데. 네. 근데 요즘에요, 이 파종 기계 같은 농촌에서도 기계화가 진행 중이잖아요. 마늘 농가에는 이런 기계가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마늘 유인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이 엄청난데요. 네. 그래서 최근 새로운 기계를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장 테스트 중입니다. 개발이 완료되면은 인건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네요. 좀 빠른 시기에 기계가 개발돼서 조금이나마 마늘 농가의 좀 네. 부담이 또 어려움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늘 싹 유인 작업이 끝났다고 또 올해 농사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부터가 시작일 것 같은데 유인 작업 후에는 좀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이제 그 추비를 줘야 하는데요. 추비는 4월 초순까지 2회에 걸쳐서 살포를 해주시고 고자리 파리 피해나 흑색성은 균열병이 발병된 포장은 적용 약제를 살포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강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로 정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마늘 재배 농가를 위해서 뭐 소득이나 생산량 증대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의성군에서 좀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 시행된 제도 다들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네. PLS 제도라고 그 우리 농업인들이 이 제도 시행을 해가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마늘 생산량 증대를 위해 우량정구 생산단지를 약 2헥타 정도 조성하여 마늘 우량정구를 농가들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네, 자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올해 이 마늘 농사를 위해서 지금부터 좀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방금 우리 전화 연결을 통해서 들었다시피 PLS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 이 PLS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의 마늘연구소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PLS에 대응해서 이 마늘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마늘 병해충 현황 및 방제 농약 목록 책자를 350부를 발간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책자에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네,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국내 마늘에서 자주 발생되는 4가지의 병해 그리고 6종류의 해충에 대해서 방제 시기, 그다음에 방제 등록 약제 정보 등이 수록되었습니다. 특히 한지형과 난지형의 재배 시기별 병해충 방제 정보를 담아 농업인들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충북농업기술원은 이 자료를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있으니까 네. 참고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고 하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마늘 저장 동향은 어떤지도 좀 살펴보죠.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월 20일 기준으로 조사한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네. 18년산 현재 재고량, 보관되어 있는 재고량은 약 4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2천 톤, 약 4% 정도 적은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늘과 더불어 좀 수입 상황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3월 수입 상황 어떻게 좀 전망되고 있나요? 네, 중국산 신선 마늘이 수입이 되려면은 최소한 그 수입 가능 가격이 킬로그램당 4,400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네. 현재 국내산 저장 마늘 가격이 이 가격보다 좀 낮은 가격입니다. 네. 따라서 지난해 약 3,678톤이 들어왔는데 그거보다는 좀 적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대상 품목 중에 하나인 이 마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다양한 품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늘인데 이 전라북도가 마늘의 신청을 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길 수도 있는데요. 네. 길게 해주세요. 네. 네, 전북의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는 시장에서 이 가격 변동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우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경영 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한 정책입니다. 대상 품목별로 주 출하기 시장 가격을 조사를 한 다음에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기준 가격보다 가격이 하락됐을 경우에 그 차액의 90%를 보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그 사업 신청 대상 시군은 전라북도, 전주, 군산, 김제, 완주, 장수, 부안 등 6개 시군입니다. 신청은 이번 달 말까지인데요.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농가분들께서는 해당 시군 통합 마케팅 조직 또는 지역 농협과 출하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농지 소재지인 읍명 동사무소 또는 시군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뭐 내용이 길긴 하지만요. 네.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최저 가격이 보장이 된다면 우리 농민들도 좀 안심하고 좀 그쵸. 농사를 지으실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농산물 최저 가격 안전 보장제 잘 활용하셔서 농가의 소득의 좀 안정성을 추구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늘에 대해 살펴본 집중 분석 나우였습니다. 이어서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6일 수요일 소매가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농산물의 소매가입니다. 자, 월동무 한 개 상품 기준 소매가 평균가 1,344원에 판매가 됐고요. 최고가는 2,000원, 최저가 79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좀 가격을 비교했을 때 어제보다 6원 떨어지는 가격에 판매가 됐네요. 자, 이번엔 대파 1kg 상품 기준 소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가는 2,352원에 판매가 됐고요. 최고가 3,550원, 최저가 1,47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비교했을 때 어제와 같은 가격 2,352원 같은 가격에 판매가 됐습니다. 자, 이번엔 애호박 살펴보겠습니다. 한 개 상품 기준 소매가 평균가가 1,407원에 판매가 됐고요. 최고가는 1,700원, 최저가 93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12원 떨어진 1,407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자, 이번엔 풋고추 보겠습니다. 100g 상품 기준 소매가 평균가 1,262원에 판매가 됐고요. 최고가는 1,980원, 최저가 73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같은 가격이었네요. 1,262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깻잎 보죠. 100g 상품 기준 소매가 평균가는 1,671원이었습니다. 최고가는 2,480원, 최저가 1,15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보다 2원 좀 상승해서 1,671원에 판매가 됐네요. 감귤 시설 10개 상품 기준 소매가 평균가는 5,267원이었고요. 최고가 6,900원, 최저가 3,3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비교했을 때 33원 낮은 가격에 판매가 됐습니다. 자, 배 신고 10개 상품 기준 소매가 평균가 38,051원이었고요. 최고가는 46,630원, 최저가 29,8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보다 93원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됐습니다. 자, 멜론 한 개 상품 기준 소매가 평균가 1,481원에 판매가 됐고요. 최고가는 13,000원, 최저가 8,00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33원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됐네요. 네, 축산물 소매가 살펴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입니다. 오늘 7,782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낮은 가격이고요. 한우 불고기 같은 기준 오늘 4,359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돼지 삼겹살도 보겠습니다. 100g 기준 같고요. 3월 6일 수요일 오늘 1,603원에 판매됐네요.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입니다. 3월 6일 수요일 오늘 1,570원에 판매되면서 어제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네, 이렇게 축산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농촌진흥청이요. 우리 고유의 토종닭 품종 특성을 살려 만든 우리맛 닭을 분양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개발한 이 우리맛 닭은요, 이 출하 체중 도달 일령이 재래종의 절반인 12주령으로 경제성을 높인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껍질이 얇고요, 지방이 적다고 해요. 그리고 끓였을 때 토종닭 특유의 또 구수한 국물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궁금하죠? 먹고 싶습니다. 네, 콜라겐 함량이 높아서 육질도 쫄깃하다고 하네요. 네, 씨닭은 3월 말까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또 실용 닭고기로 이용하는 토종닭은요, 가까운 지역 종계 농장에 연중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분양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생방송 가락동 365 여기서 또 마칠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원예사업부 신동민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요, 미나리와 딸기 그리고 생고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즐거운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